안녕하십니까. 크림슨 김소엽입니다. 사실 또 이명으로 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본명도 한번 써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4주째입니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기존에 이제 그 첫 번째 뭐 개괄적인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수치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실제 그 장중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네 번째 오늘은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추세방어가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앞서 전 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 나왔던 추세방어가 부분 설명을 좀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시간대별로 장 전에 해야 될 것들, 장 시작하자마자 언제까지 무엇을 보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장 중간에는 어디까지를 보셔야 되는지, 그리고 마무리할 때 어떠한 매매 전략을 짜셔야 되는지, 이 다소 실전적인 부분으로 진행이 되도록 이번 시간이 아마 강의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실 부분입니다. 제일 중요한 실제 매매에서 많은 분들이 그 가장 자칫 이 범하기 쉬운 실수가 바로 이 잦은 매매죠. 진입을 자주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도는 메이저라고 하죠. 우리는 이른바 세력이라고 합니다. 이 세력들의 입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과연 얘네들은 어떠한 식으로 장을 이끌고 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입장을 한번 역지사지라고 하죠. 입장을 바꿔서 매매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이 진입과 청산이 훨씬 더 예전과 쫓기는 그런 매매가 아니고 오히려 이 진입과 청산을 이끌고 가는 그러한 매매가 진행이 훨씬 더 쉽게 용이하게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지금까지 계속 배워오셨던 정의 들어가는 옵션, 오늘의 같은 경우도 좀 이따가 보시겠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거 옵션의 상대성입니다. 옵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을 상대적으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옵션의 붕괴입니다. 그죠? 콜이 살기 위해선 콜이 열심히 갔다가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콜이 사는 게 아니죠. 풋이 죽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물과 옵션의 매매 방식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물론 똑같이 움직이고 뭐 보통 이제 옵션을 해지를 건다고 하죠. 그래서 선물은 매수에다 걸고 대신 이거에 대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하락장으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풋 옵션을 매수를 하셔서 이 약간의 위험성을 좀 담보를 해놓는 경우가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합쳐서 물론 합성은 아니고요. 선물과 옵션 매매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역시 최고점과 저점은 중요한 수치에서 결정이 된다. 오늘도 마찬가지고 어제도 그랬고 한 달 전에도 그랬고 1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내일도 그럴 겁니다. 자, 그리고 역시 맨 마지막으로는 이 시간대별 이 매매 전략 그거에 해당하는 타임테이블 이런 부분을 간략하게 한번 보시면서 실제로 매매를 하실 때 어떠한 방법으로 매매를 이 장을 이끌고 갈 것인지 한번 배우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잦은 매매를 자제하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자, 우리가 보통 보면 이 장이 시작을 하면요, 많은 분들이 일반적인 스타일을 보통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장이 딱 시작을 해요. 빠르게 같이 선물 매도를 들어가십니다. 그죠? 그러다가 여기를 탁 치고 이렇게 올라가요. 이런 지점. 제일 많이 들어가시는 데가 어디죠? 대략 저점, 고점을 치고 여기 왔었을 때. 그나마 승률이 조금 높아 보이는 자리입니다. 2분의 1이죠. 오르거나 내리거나. 차라리 이런 매매는 차라리 낫습니다. 그죠? 차라리 나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손절을 얼마로 잡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익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만약에 상승 쪽에다가 거셨다면 이만큼을 손절을 넘기고 갔다. 아쉽게 생각하시면서 내일 또 이만큼을
손절을 느립니다. 그죠? 그나마 여기 돌파하면 또 진입 또 들어가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진입 환자가 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입 환자가 되시면 이제 속된 말로 이런 표현을 가끔 써요. 잠시라도 진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뭐 손가락에 가시가 돋친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고 가끔 드리곤 하는데, 진입을 자주 하시게 됐었을 때는 스스로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스스로가 문제가 아니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이 판단 자체가 흐려져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추격 매매를 하십니다. 그죠? 이럴 때 보통 많이 보시는 거, 뉴스 못 나왔어. 오늘 미국장이 어떻대? 완전 쓸데없는 짓을 하신다시는 거죠.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데서는 아예 진입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물의 경우엔. 물론 이제 좀 이따가 선물과 옵션의 차이를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진입을 하시면 안 됩니다. 노려야 될 곳만 노린다는 겁니다. 여기. 아니, 이런 자리를 노리고 싶지 않은 경우가 어딨나요? 그죠? 당연히 노리고 싶죠. 하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수치들을 정교하게 붙잡고, 어느 부분까지 이 옵션의 프레임이 어디까지 맞춰서 장이 움직였는지, 혹은 위, 아래 다 모두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초기 단계에는 선물이건 옵션이건 무조건 고점 저점만 노리셔야 됩니다. 시가 지집은 아주 특별한 예외인데, 시가 지집은 거의 이 흔들림에 거의 손실이 많이 나세요. 거의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초기 전략을 짜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초기에 나는 어느 지점에 얼마큼 왔었을 때 여기에서 들어가겠다. 이건 정해놓고 가셔야지, 그냥 멍하니 있다가 장이 상방장인 것 같으네 느낌으로 매매하셨다가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이 많은 매매하시는 분들이 고집이 있으세요. 이 자신의 어떤 자신감도 물론 좋고요. 여러 가지 다 좋습니다만, 이 매매하실 때 있어서의 진입이나 청산하실 때 있어서 가장 버리죠. 첫 번째가 뭐냐면 자존심입니다. 설마 내가 틀리겠어?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요, 결과가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세계 최고의 엘리트들이, 금융공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하고 싸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영민하시고 상당히 유능하신 분들이신 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 싸움 자체가 자본력이나 이런 기술력에 있어서. 그래서 항상 우리가 중요한 건 그들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걔네들 따라가야 돼요. 걔네들 따라가지 못하면, 걔네들이 어떠한 방법이 안 되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1000계약 어떤 10,000계약을 운영하지 않는 이상 이 부분을 절대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직 이제부터 좀 기초적인 얘기입니다. 수치를 정했다. 뭐뭐 있었죠? CP. 그 다음에 경기가 월조월고, 그죠? 2차원 프레임. 일단 공개된 건 2차원 프레임 중요하죠. 위, 아래 행사가 맞고 튀기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폭. 한 프레임을 채웠을 때 진폭 얼마? 1.7에서 1.8. 그죠? 오늘 진폭 얼마였나요? 1.75였죠. 그죠? 한 프레임이 짜여졌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그 정도 프레임을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이런 원칙도 사실상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역시 상대가 기계라는 겁니다. 상대가 기계이기 때문에 우리도 기계처럼 기계적으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옵션의 프레임 중에서 오늘 장입니다. 어제도 맞고, 그제도 맞고, 오늘도 맞고, 그래야지 내일도 맞겠죠. 자, 오늘 고점 부분입니다. 오늘 고점 부분에서 혹시 내용 확인하신 분? 자,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제 추세 방어가라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추세 방어가다. 그럼 여기에서 나왔다면, 추세라면, 자, 여기 장은 아직 안 펼쳐졌기 때문에 이 뒤는 안 보인다 가정을 하고요. 여기까지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과연 이 부분에서 하방 추세라고 자신할 수 있나요? 자신 못하죠. 이거는 상방 추세,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상방으로 계속 가는 원웨이 장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방 추세가 떴어요. 이 하방 추세 방어가가. 자, 오늘 떴던
하방 추세 방어가 수식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 공식 그대로 돌아갔죠? 이 공식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자, 콜 고점이 풋고와 풋저 사이 껴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런 추세 부분으로 설명될 수가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여기에 얽힌 무언가가 있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무언가가 얽힌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한번 가만히 한번 보겠습니다. 콜이, 그죠? 자, 콜은 실선이라고 하고 풋은 점선이라고 할게요. 풋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죠? 이때 콜, 자, 실선이 콜입니다. 점선이 풋이에요. 올라갑니다, 콜이. 콜이랑 풋이랑 서로 부딪히러 갑니다. 이때 요시가 안 맞죠? 당연히 안 맞죠, 그죠? 풋고, 어딜까요? 여기죠, 여기. 그죠? 풋고. 풋죠? 여길 겁니다. 얘 콜죠? 현재 콜고겠죠. 물론 현재가가 콜 고가 있고 풋 현재가가 풋 저가일 겁니다. 얘가 만나러 가요. 그렇게 되면 서로 풋은 점선으로 표시할게요. 서로 갑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쿵짝쿵이 난다는 얘기죠. 요 식에 딱 들어가겠습니다. 자, 풋고 껴있죠. 풋저 위에 콜고가 치고 올라갑니다. 한번 너끈히 콜이 넘겨준다는 얘기입니다. 풋을 한번 이겼던 경험을 가지는 거예요. 요 의미는 콜이 풋을 이겼던 경험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이겼으니까 또 이길 수 있다는 얘기죠. 한 틱, 두 틱, 세 틱 이런 등등이 가격을 훼손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콜이 풋을. 그럼 무슨 얘기죠? 충분히 이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런데 요 부분까지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풋 현재가가 다시 일어섰어요. 콜이 죽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그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선 계속 장이 교수식대로에서의 장이 풋 현재가가 콜 현재가를 이기고 장을 끌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저 수식에 얽힌 내용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지만 사실은 그 내용은 조금 더 내용이 깊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로 일단 외우자라는 겁니다. 공식 그대로 외우시라는 겁니다. 어제도 나왔고 오늘도 나왔고요. 그죠? 저 하방 추세가 하방 추세 방어가죠. 정확하게는. 자, 그럼 손절은 어디에 두느냐? 이제 궁금합니다. 손절. 얼마일까요? 손절은. 콜이 풋 저가 칠 때까지겠죠. 이 부분을 치기 전까지입니다. 뭐 실전적으로는 그러한데 아마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서 이 방식은 조금 더 이 자유스럽게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손절이 깊은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만큼 이 위험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대로 나오는 대로 그대로 매매를 진행하시는 습관을 꼭 들이셔야 됩니다. 자, 옵션의 상대성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이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선물은 절대성이죠. 선물 절대성입니다. 거기에 수치를 뽑아 나온 게 옵션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콜이 오르면 풋이 내리는 게 당연지사입니다. 그죠? 콜이 오르면 풋이 내리는 게 당연지사인데 이상한 게 있어요. 콜과 풋이 같이 떨어집니다. 같이. 왜 떨어질까요? 프리미엄이 빠지는 겁니다. 프리미엄이. 이 프리미엄이 빠지니까 이게 뭐죠? 프리미엄이? 권리금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권리금입니다. 콜이건 풋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옵션, 뭐 이 흔한 표현으로는 들고 있는 옵션의 프리미엄을 여러분들은
옵션을 매수했었을 때는 권리금을 지켜야겠죠. 하지만 이게 지키기가 참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왜? 왜? 많은 이런 세력이겠죠. 세력들이 거의 대부분 매도를 하는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옵션을 팔고 있어요. 계속. 당연히 그 옵션이 걸레가 되길 바라겠죠. 10,000원에 판 걸. 그죠? 아주 상식적인 수준입니다. 10,000원에 판 걸 7,000원에 걷어들이고 싶겠죠. 그죠? 3,000원 먹기 위해서. 당연한 겁니다. 그대로 가더라도. 기본적으로 옵션 증거금까지 올랐어요. 저는 이 옵션 증거금이 올랐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이젠 그나마 있던 개미들이 매도를 칠 수 있는 그런 방법마저도 이젠 막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니들은 매수만 하라는 겁니다. 니들은. 우리는 옵션만 팔게. 옵션 콜매도, 풋매도. 그죠? 장이 올랐을 때는 풋매도겠죠. 장이 내릴 때는 콜매도겠고. 우리는 옵션만 이거 팔 테니까, 우리는 권리금 장사만 할 테니까 니들은 매수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절대 매수자가 유리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니라는 거죠. 만기일날 이런 게 보통 많이 나오죠. 뭐 풋매수 50배 대박. 철저히 광고라는 겁니다. 이거. 이런 거 속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판 자체가 매도자가 유리하게끔 판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옵션의 이 상대성에서, 자, 콜푸시막 이제 움직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수치도 몇 개 보셨죠? 자, 좀 바꿀까요? 자, 여러 가지 이러한 중요한 수치들이 있습니다. 자, 콜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콜이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예를 들어서 3.5다. 얘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뭘 보라? 상대를 보라. 풋을 봐셔야겠죠. 풋은 아마 올랐을 겁니다. 풋이 역시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프레임이라는 거는요, 어느 한 명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개가 같이 움직여요. 이렇게 같이. 자, 이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손가락 4개가 이렇게 움직이듯이 같이 에스컬레이팅을 한다는 얘기죠. 저번주에 설명드렸던 큐브하고 똑같습니다. 같이 움직였다가 같이 가는 겁니다. 이 간격이 상수란 얘기입니다. 상수. 변수가 아닌 상수입니다. 정해진 숫자. 얘 정해진 숫자입니다. 얘 정해진 숫자고요. 얘 정해진 숫자입니다. 얘도 정해진 숫자고요. 그죠? 이미 정해진 숫자 애들이 짜라라 움직입니다. 얘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모두 같이 본다? 그때 요 상황에 얽혀있던 얘. 그러면, 자, 요 부분은 약간 좀 흔들린 부분입니다만, 얘가 현재 풋 CP 중에 2.42인데 무슨 얘기죠? 얘가 지금 현재 2.39까지 와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콜이 튀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얘는 이미 맞춰놨고, 그죠? 얘는 맞춰놨기 때문에 얘 맞추러 살짝 더 올라갑니다. 콜이 살기 위해선 풋이 무너져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 말씀 드렸습니다. 풋이 살기 위해선 콜이 무너져야 돼요. 자, 얘가 2.42까지는 갈 거라는 거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같이 동시에 맞물리는 걸 같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올라갑니다. 얘 같이 2.42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면 얘 아마도 조금 더 부러지겠죠. 살짝 밑으로 더. 요게 흔들림입니다. (3.35까지) 찍고 간다라는 겁니다. 얘 2.4에 맞고 아름답게 찍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만 본다는 거야, 얘만. 아, 풋이 살았으니까 얘만 봐야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풋만 보고, 계속 풋만 보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계속 콜만 보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얘가 3.5만 쓰니까, 그럼 뭐, 글쎄, 한 세 틱 차이로 흔들렸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뭐다? 얘가 2.4를 못 지키고 부러졌다. 그때 얘는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옵션의 상대성입니다. 이런 게 뭐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같이 늘 똑같이 어떤 점에서건 항상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자, 무슨 얘기다? 상대를 꼭 바라보셔야 되는 얘기입니다. 실전 매매하실 때 꼭 중요한 이 수치들 이미 공부를 좀만 하시면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몸으로 때우셔야 됩니다. 이제 경험을 하셔야죠, 이제. 그럼 실전에 연습을 꾸준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상대를 꼭 바라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중요 수치 붕괴가 역시 보신다니, 아까 저기 보셨던 2.42가 무너지는 걸 확인을 하고 콜 쪽에 매수를 들어가는 거죠. 혹은 선물 매수로 들어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다? 이 게임 자체는 어차피 프리미엄 빼먹기입니다. 그죠? 뭐 여러분들도 항상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기본적인 장이 돌아갈 때 항상 그런 말씀해요. 프로그램인데 뭐 프리미엄이 많이 빠지네. 결국 누가 이득이죠? 매도자가 이익입니다. 그죠? 매도자가 기본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뭘 기대하고 있죠? 변동성, 배가. 그죠? 이 배가값. 맨날 그것만 바라고 있어요.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변동성 바라봐봤자 변동성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요. 그거는. 그거 솔직히 10,000원, 20,000원 그거 더 뭐 올리는 변동성 줘봤자 그냥 언발이 오줌 누기라는 겁니다.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매도자의 게임이 되어 있다면 차라리 중요 수치에서 붕괴가 되는 수치를 보고 반대쪽에 들어가는 게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선물 옵션의 이 파생 쪽의 기본적인 매매 룰이에요, 룰. 규칙입니다. 항상 살아나는 쪽을 먼저 많이 보신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선물 이 매수건 혹은 매도건, 그러니까 선물 매매건, 이 옵션의 매매건, 옵션의 붕괴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 게 먼저입니다. 이 부분 반드시 상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선물과 옵션의 매매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자, 요거 아마 중간 정도 하고 잠깐 쉬었다 할 것 같은데 일단 시간 되는데도 최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선물은 고점 저점만 노려서 들어가야 됩니다. 당연히 나도 그러고 싶어. 장전략 짜고 들어가시는 얘기입니다. 여기 중간에 사시지 마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옵션은요 일정한 수치, 아까 보셨던 2.4에 무너질 때 얘 풋 매도를 들어가면 됩니다. 그죠? 2.4에 파는 거죠. 그래서 더 가격이 뭐 아주 많이 떨어지길 바랄 만큼 매도를 들어가면 돼요. 옵션 이게 가능합니다. 옵션은. 그럼 여기서 2.42가 무너지는데 그럼 안 들어가? 그러면 여기서 뭐 무너질 때 뭐 나는 매수로 가야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옵션은 선물보다 지렛대 효과가 훨씬 커요. 무슨 얘기냐면요. 선물은 안 갑니다. 근데 옵션은 갈 수도 있어요. 옵션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옵션은 2.41, 예를 들어서 2.41 하나가 딱 떨어졌는데 선물은 팍 4틱, 5틱이 올라가는 0.3포인트 정도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장 중간에. 뻔히 방향 맞추고 손절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방향을 맞추고 손절을 당해요. 이 장 중간에 흔들리면, 그래서 제가 항상 선물 매매는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옵션의 방향으로 잡고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두툼하게 잡지 않는 한. 항상 악영하게 된다는 거죠. 손절을 두툼하게 잡아야 되는 악순환이 자꾸 반복이 되는 겁니다. 악순환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장 중간에는 특정한 수치를 아니까. 사실은 이 옵션 매매는요, 아예 차트도 보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얘가 무너진다? 그러면 나는 그냥 매도. 그죠?
그럼 반대편 뭐 콜 매수 이렇게 하시든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매수보다 매도가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프리미엄 잘 빠지게 되어 있어요. 프리미엄 붙는 것보다 빠지게 되어 있는 게 원래 이 설계가 원래 그 자체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2.41이 한 틱 떨어진 것 때문에 얘가 0.38이 또 팍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면 차라리 다행이에요. 얘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지렛대 효과 때문에 그래요. 지렛대 효과 때문에. 이 옵션 쪽이 훨씬 더 위아래를 흔들림이 훨씬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요 부분, 기왕 흔들리더라도 요 부분에서 들어가셔야 조금 적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 상대적으로. 이 중간에서는 움직임이 무의미해요. 이건 신도 못 맞춥니다, 이건. 신이 방해 뭐 이런 경우 있겠죠. 뭐 김정희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뭐 바뀌었지만 뭐 어떤 대북 사건이 뭐 어떤 이렇게 터졌다든가 이런 특별한 케이스를 빼고는 여기에서 방향 맞추는 건 무의미합니다. 여기서 고민하시는 게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때는 옵션 프리미엄 빼먹기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매매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끌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게 처음에 여기 딱 들어가셔서 잘 잡으면 그건 차라리 괜찮습니다. 차라리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런 건 괜찮은데 이 부분에서 거의 대부분 많이 들어가세요. 왜냐? 차트는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 지점에서 오세요라고 자꾸 유혹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 눈으로 보이기에도 2분의 1로 보이거든. 그러잖아요. 눈으로 보이기도 위아래 이거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좀만 먹고 나와야지라고 들어간다니까요. 거의 대부분. 그런데 얘네들이 그렇게 어수룩하게 움직이는 애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지금은 선물과 옵션 매매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시고 좀 이따가 다시 또 자,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선물은 고점, 저점만 누리셔라. 그 다음에 옵션은 붕괴만 살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붕괴되는 옵션을 파시던지, 그죠? 그 가격을, 왜냐면 가격이 떨어질 거니까. 혹은 반대쪽 옵션을 사시던지, 이렇게 움직이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뭐 증거금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차라리 옵션, 장 중간에는 선물은 쳐다보지도 마시고, 옵션만 바라보시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전적으로 나머지 30분은 실전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매매를 끌고 갈 것이냐라고 보겠습니다. 장전에 먼저 해야 될 것, 중요한 수치 다 해놓으셔야 되죠. 아까도 저기 적어드렸습니다만, 일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다른 거 다 안 보셔도 되고요. 얘만이라도 보셔도 괜찮다는 겁니다. 즉, 전저 점검만 봐도 상당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장 시작하기 전에 사실은 장을 예측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장을 현재 오늘 장 어디다 시작할지 그거 알면 그죠? 하지만 대응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측은 무의미하지만 대응은 가능하다. 자, 대응은 어떻게 한다? 바로 이 전고조 부분만 한번 잡아볼게요. 이러한 프레임을 전고조가, 왜냐면 같은 콜은 같이 움직이고 풋도 같이 움직이고 이게 같겠죠. 그래서 얘가 어디서 시작을 한다? 여기 간다. 이렇게 간다. 이런 CP 얼마다? 얘가 얼마다? 얘 얼마다? 자, 첫 번째. CP라고 한다면 뭐 먼저 봐야 됩니까? 제일 먼저 봐야 될 거. 자기 행사가. 그죠? 그 다음에 봐야 될 거. 콜, 풋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느 분이 질문하시더라고요. 이게 저 CP가 콜, 풋이냐 하더니 그게 아니고요. 그 코어 프로였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면 한 단계 위 행사가겠죠. 260. 밑에
다 있겠죠. 이렇게 수치가 얼마씩. 얘네 근접한 것들이 과연 반드시 고점 저점 얘네 반드시 하나 찍고 갑니다. 반드시. 아주 특별한 케이스를 빼고는 11장 중에 9일장, 좀 더 과장되게 표현하면 100일장 중에 95일장은 반드시 고점 저점 얘네 찍고 갑니다. 전 행사가를 통틀어서. 전 행사가를 통틀어서. 또 말씀드렸죠? 이 교차가 되는 오늘은 얼마였습니까? 오늘 얼마였죠? 2점 뭐 대략적으로 3호. 월요일은 얼마일까요? 월요일날 아마 제 예상으로는 2.1이나 2.2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얘가 물려있는 CP를 찾아서 노리고 있어야지. 거기를 딱 하고 거기서 초반에 튀깁니다. 자, 좀 이따가 타임테이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초반에 딱 조준해 놓고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가 고점인지 저점인지 뭐 푸시 아래에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푸시 1.9에서 출발을 해요. 여기 찍겠죠. 선물은 여기가 최저점일 겁니다. 아마 예를 들어서 푸시 위에서 내려옵니다. 2.4에서 시작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내려옵니다. 여기를 탁 찍고 가요. 그럼 뭐죠? 선물의 최고점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푸시 자라나면서 쭉쭉쭉쭉쭉쭉 지수가 빠지겠죠. 초반에 승부한다는 얘기입니다. 초반에 뭐 이따가 이제 타임테이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9시에서 9시 반 혹은 맥시멈 10시까지 요 둘 중에 하나 고점 하나 반드시 찍고 갑니다. 위아래. 장이 흔들려도 가까운 애 반드시 찍습니다. 가까운 애 반드시 찍어요. 그러면 여기서 매매 테크닉이 하나 생기죠? 고민 좀 해보세요. 반드시 찍는다. 가장 가까운 애들은 찍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세 개를 빠바바바박 찍고 간다 라고 했었을 때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이제 대응책을 세워야겠죠? 세워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각각 있는 시가, 콜, 풋 시가를, 시가가 어디서 갈지 나도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장을 예측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무의미해요. 시가에서 어디서 딱 시작하냐가 중요한데, 시가가 시작하는 부분, 얘가 여기서 시작했을 땐 말씀대로 2.4에서 시작한다면 얘를 먼저 이렇게 할 것이고, 그러면은 먼저 오늘은 하방을 봐야겠구나. 그죠? 얘 먼저다? 오늘은 상방을 봐야 되겠구나. 1.9, 2.4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놓으시라는 겁니다. 그죠? 그게 장전 전략입니다. 멍하니 보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시가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요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장이 처음에 고점 쪽을 찍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도 중요하게 꼭 내용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매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장전 전략입니다. 장 전에 얘가 이렇게 쭉쭉쭉쭉쭉 있고 요걸 어떻게 맞춰. 그리고 매일매일 연습 한번 해보세요. 점점 비슷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얘가. 그러니까 이런 거 후회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장이 이렇게 흔들렸는데 이건 맞췄는데 뭐 종가를 어디서 맞추고, 제일 바보 같은 소리가 종가가 어디서 끝날까가, 그럼 바보 같은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장은 어느 정도 그냥 던져놓는 겁니다. 고점 저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냥 던져놓는 거예요. 알아서들 맞춰간다라는 겁니다. 그냥 수요와 공급으로 대충. 하지만 고점 저점은 안 그래요. 고점 저점은 중요한 수치를 찍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한 번쯤은 상기해 두셔서 매매에 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타임테이블 한번 보겠습니다. 9시부터 10시, 지금 크게는 이제 세 단위로 나눴는데요. 9시부터 10시, 10시부터 12시, 12시부터 3시입니다.
처음에 장이 딱 시작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장전 전략이겠죠. 시가 어디 먼저 타다닥 찍고 가는지 보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어느 정도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로 리스크, 로 리턴이라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시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홉 시부터 10시입니다. 처음에 장을 딱 시작을 해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뭐 차트라고 할게요. 저기 1분 차트라고 하겠습니다. 9시 한 3분, 4분에 얘를 딱 찍습니다.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겠죠. 뭐 밑으로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이때는 중요한 수치를 찍었다. 미리 예상을 했던 중요한 수치를 찍었다고 했었을 때는 손절을 잡아놓고 매수를 들어가야 됩니다. 매수를 들어가야 돼요. 물론 붕괴할 수도 물론 있을 겁니다. 흔들고 갈 수도 있어요. 흔들고 갈 수 있지만 정상적인 매매라면 나중에 더 중요한 부분, 더 정교하게 잡는 부분은 조금 공개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여하튼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지금 그 공부하시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 배워야 산다를 방송을 보시겠지만 이게 진성인지 가성인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기서 맞고 튀길지 안 튀길지는 조금 더 공부를 더 깊게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좀 논외예요. 이건 다른 부분이고 학습하시는 데 있어서는 여기서는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중요한 수준을 탁 쳤을 때는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공률도 의외로 높아요. 얘가 뭐 이만큼을 더 내려갔다 할지 그건 중요하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부분 여기서 내가 들어가는 매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일단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소간의 위험성 담보를 하고 있겠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걸 잡았다고 가정을 할게요. 보통 9시에서 10시 사이에는 이러한 장이 거의 대부분 많이 나옵니다. 초반에 자리를 딱 두툼하게 자리를 이제 잡고 들어가는 얘기죠. 반대 경우도 물론 있겠죠. 반대 경우도 올라갔다가 딱 맞고 매도를 들어가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매매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시가에서 정해지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시가를 상당히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고가 저가만 보십니다. 아닙니다. 판은 시가에서 이미 결정이 됩니다. 오늘 어떻게 할 건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시가가 중요한 거, 대표적인 거. 자, 우리가 진입을 했습니다. 진입을 했었을 때 첫 번째 청산 자리가 바로 시가입니다. 시가는 진입의 자리가 아니고 청산의 자리입니다. 장을 움직이고 갔을 때 장을 이렇게 움직이죠? 여기서 진 딱 들어갑니다. 시가가 여기가 시가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장이 움직였을 때 얘가 반드시 맞고 굴컹거리는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물론 중간에도 물론 있겠죠. 이거는 논외로 하고 요거는 이제 나중에 수치를 이제 찾아야 되니까 하나씩 찾아야 되니까 논외로 하고 요 부분에서 반드시 쉽게 못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여기서 다시 올려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10이면 6, 7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못 넘어간다는 얘기죠. 자, 무슨 얘기죠? 시가는 청산의 자리는 겁니다. 청산의 자리. 진입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운이 좋게 매도로 진입을 하셨다면 여기서 청산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오늘도 그랬죠. 오늘도. 오늘 거 잠깐 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게 지금 표시는 안 나오지만 오늘 시가가 어디였죠? 여기였습니다. 257.0 그죠? 257.0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시가가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무슨 얘기죠? 감각적으로 그냥 하지 말자는 겁니다. 알고 매매하자는 거예요. 여기서 매도 들어왔다면 여기서 털고 나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기초라는 겁니다. 이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즉 여기서 들어왔다면 여기 시가 부분에서 일단 생각을 하시는데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실 때 보통 10시부터 12시 사이라는 겁니다. 요 시간상으로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꼭 뭐 이게 자 10시 넘었으니까 이제 하겠네 이런 뜻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장을 이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장이. 자, 그렇다면 자, 얘를 케이스 1을
한번 따지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맞고 여기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쭉 올라가겠죠? 보통 10시에서 12시 사이에 고점 잡고 있어야죠. 어디까지 갈 건가? 얼마? 폭. 얼마나 그랬습니까? 한 프레임. 1.8 끌고 가야죠. 넘길 수도 있겠죠. 넘길 수도 있는데, 하지만 중요한 건 1.7에서 1.8에 과연 뭐가 있지?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7에서 1.8 사이에 여기에 해당하는 점, 중요한 수치가 뭐가 있을까?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딱. 물론 스위칭까지 가면 더 좋겠죠. 하지만 뭐 스위칭까지 가고 한 거고는 다음으로 넘긴다고 하더라도 청산 자리가 대충 얼마인지는 알고 가자라는 겁니다. 얼마인지는 알고 가는데 아깝잖아요. 이거 원웨이로 장을 뽑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원웨이로 아깝잖아요. 여기가 중요한 수치가 3.5다. 예를 들어서 쭉 올리는 3.5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쳤었을 때 그러면 나는 3.2까지만 스탑을 맞춰놔야겠다. 이게 같이 따라 올려 맞춰놓는다는 얘기죠. 마찬가지 똑같이 흔들림 보자는 겁니다. 흔들림. 얼마까지 흔들 것이냐. 뭘 본다? 요 지점에서 뭘 봐야 됩니까? 여기서 콜의 돌파를 봐야 되나요? 아니죠. 풋의 붕괴를 봐야죠. 풋이 붕괴가 돼야 더 가겠죠. 이른바 진입 제대로 했었을 때 우리가 그토록 오매불망하던 원웨이 장으로 쫙 뽑으려면 콜의 돌파를 봐야 됩니까? 아니란 얘기입니다. 풋의 붕괴를 봐야죠. 뭘 봅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이 폭에 있었던 중요한 수치 3.5. 아마 어떻게 갈까요? 풋이 내려오겠죠.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지수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풋이 내려오고 있었겠죠. 내려옵니다. 3.5에 거의 근방에 와서 또 랄랄랄랄랄 갈 겁니다. 그쵸? 얘가 붕괴되는 것까지 끌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어디까지 안심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겠죠. 즉, 풋이 3.5 붕괴되는 것까지 끌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 작업을 언제 한다? 10시에서 12시 사이. 한 프레임을 완전히 마무리를 다 거의, 글쎄요, 파동이라고 하는 건 전 조금 동일할 수는 없고요. 파동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보는 어떤 이런 그 직관적인 부분은 파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이제 진폭이라는 개념을 많이 좀 쓰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한 프레임에 이 진폭은 다 채웠다는 거죠. 예. 뚫었다면, 다음 또 있겠죠. 그죠? 계속 있잖아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콜풋이. 그죠? 콜은 풋 쪽, 풋은 콜 쪽. 계속 왔다 가면서 계속 이러한 형태로 계속 징검다리식으로 이 중요한 수치가 계속 쭈르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진입을 이제 하자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청산하고 나왔습니다. 제일 좋은 거 컴퓨터를 끄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그렇게 안 되죠. 또 끝까지 또 컴퓨터 앞에서 앉아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매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경기가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일단 CP 부분만 공부를 하시더라도 상당히 공부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올라갑니다. 이제 시간이 이제 가요. 이제 다 찍고, 이제 위아래를 어느 정도는 다 찍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여기에 왔어요. 언제? 12시부터 15시 사이. 보통 15시까지는 아니겠죠. 한 13시, 14시 정도라고 할게요. (12에서 13시) 정도. 이때는 선물 절대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무의미한 움직임밖에 없어요. 옵션이 내려간다고 선물 같이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옵션이 콜
옵션 가격이 빠진다고 해서 선물이 빠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콜옵션이 하나 빠지면 선물은 3개, 4개 빠질 수도 있어요. 즉 예측 불가하다는 거예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물은 하지 마시고 뭐만 한다? 중요 수치의 분기만 보셔라. 중요 수치의 분기만 본다. 왜? 한번 훅 간 애들은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물론 이 전체 장을 뒤흔들 만한 파워는 없어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매매 끝내고 컴퓨터 끄세요. 그래서 나는 계속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하신다면 이때부터는 옵션의 분기만 보는데 중요한 수치 아마도 움직임을 줘도 최소한 여기에서 여기 사이라는 겁니다. 요 정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에 오늘 장은 그렇죠. 중간중간에 계속 뭐 2.42 무너졌다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수치들이 조금씩 있었습니다만 오늘 장이 그랬어요. 위로 한번 찍고 내려오면서 여기서 그냥 이제 아무래도 그냥 뭐 그 널뛰듯이 안 나오는 널뛰듯이 올라가다 내려갔다가 계속 무의미한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무의미한 움직임이에요. 수급을 서로 주고받아봤자 우리끼리 주고 사봤자 뭐예요 이거. 어차피 쟤네들 여기서 다 속된 표현 다 해줘먹고 판을 끝내버렸는데 뭐 여기서만 열심히 그냥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냥. 자 여기서 대부분의 저런 경우 선물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고 이럴 땐 뭐 하신다? 옵션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수치. 자 옵션 매매 뭐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얼마짜리? 등 외가가 제일 좋습니다. 등 외가. 너무 외가는 하지 마세요. 너무 외가는 안 됩니다. 위험해요. 물론 근데 뭐 너무 외가는 뭐 매도의 의미가 없겠죠. 너무 가격이 너무 싸니까. 등 외가, 등 행사가의 살짝 밑에 있는 정도. 등 외가가 가장 좋습니다. 제일 좋은 거 2.0에서 2.5 사이. 얘네가 뭐가 제일 좋다? 매도가 제일 좋습니다. 제일 만만한 애 2.5. 왜 2.5일까요? 왜 2.5일까? 이 옵션의 행사가 프레임이 2.5로 되어 있죠? 그죠? 칸이 한 칸 2.5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제 과학적으로 알고 매매하자라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알고 매매하시는데 이 행사가 간격이 2.5예요. 옵션이 2.5가 딱 만들어지는 순간 2.5가 살짝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훅 없어집니다. 이게. 이해 가십니까? 2.5가 숫자가 딱 정해진 거예요. 그냥 옵션은 원래 2.5가 딱 정해졌는데 얘가 요 부분은 프리미엄 빼기로 살짝 빠지잖아요. 그러면 확 가요 그냥. 그래서 가장 좋은 매매가 2.5에서 2.0 사이인데 2.5가 가장 아름답게 프리미엄이 예쁘게 빠지는 그러한 매매라는 거죠. 얘가 여하튼 뭐 이런 특정한 수치는 조금 약간 테크닉을 좀 배우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괜찮은 애들 2.1에서 2.2 사이 노는 애들 얘네 조금만 얘네 2.0대만 빠져도 바로 확 가는다 그냥. 그죠? 반대쪽 매수 무의미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반대쪽 매수도 같이 빠져 프리미엄이. 물론 뭐 완전히 뭐 얘가 빠지는 만큼 같이 올라가진 않겠죠. 같이 올라가진 않겠지만 얘가 빠지는 것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금 증거금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조금 이제 괜찮으시면 얘를 매도조로 보시는 게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만기주로 가면 갈수록 그렇게 보시고 반대쪽은 어쩔 수 없이 증거금이 난 부족해 라고 한다면 반대쪽 뭘 사신다? 뭘 사신다? 등 내가 사셔야 됩니다. 반대쪽 등 내가 사시는 거예요. 죽이는 애는 등 외가를 죽여놓고 올리는 애는 등 내가를 올리는 게 기본적으로 이 선물로 이 파생판에 돌아가는 순서입니다. 이게 순서. 자, 여하튼 이러한 부분들 언제? 장 중에. 자, 이제 장 마무리입니다. 장 마무리예요. 자, 우리가 보통 12시 40, 제가 방송을 보통 12시 40분에 끝내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잘못하면 물려버려요. 장난을 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장난치는 숫자가 어떤 거? 얘 2.5. 얘 장난 많이 칩니다. 죽이는 척하면서 다시 살려놔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림으로 표시를 하자면요. 차트겠죠. 차트로 표시를 하면
얘를 이렇게 확 죽여놨다가 여기서 이거 한번 털게 합니다. 이게 2.61 정도까지 뽑아요. 그러니까 2.61까지 물론 아니겠죠. 2.57도 있고 하여튼 여기까지 보면서 마치 이게 만약에 콜옵션이면 상방으로 가는 척을 해가지고 이렇게 뺀다는 겁니다. 상방 하차하고 여기서 다 털려요. 그날 하루 모아놓은 거 여기서 다 털립니다.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플레이 하지 마세요. 2시 뭐 어느 정도 넘어가면 이런 뭐 매매 자체를 하지 마세요. 쳐다보지 마세요. 그냥 그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제가 살아남은 비법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마지막 시간 이제 정리인데 이제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만 좀 몇 자 적어봤습니다. 노리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매매는 노리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가시면 안 돼요. 따라가다 보니까 얘 있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시면 반드시 매매 잃어요. 노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아, 나 저기서 들어갈 거야. 안 오면 들어가지 마세요. 거기 오면 들어가십니다. 대신 그러한 과감성도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 가지 무기를 다 장착을 다 하고 싶으시겠죠. 그죠? 예를 들면 뭐 전투기인데 뭐 탱크도 잡고 싶고 보병도 잡고 싶고 그죠? 여러 가지 다 이거 다 하고 싶어요. 하지만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나한테만 맞는 무기. 나는 그냥 뭐 긴 칼이 좋아. 난 창이 좋아. 아니면 난 방패만 좋아. 이러한 자신만의 무기가 꼭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 험난한 파생판에서 이 살아남으시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진입환자 되시면 안 됩니다. 포지션이 없으면 안 돼. 심리적으로 계속 약간 이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의 몸에선. 약간의 어떤 도박성과 중독성이 약간 있습니다, 이게. 그런 부분에서 빨리 이겨내셔야 됩니다. 노리고 들어가는 것만, 노리고 들어가는 매매 습관만 되셔도 충분히 진입환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그 공개를 해드렸던 추세방어가 한번 활용해 보세요. 그것만 하시더라도 뭐 얼토당토하게 이렇게 이 손실나는 경우는 아마 없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걸 말씀드렸죠. 장전략. 장전 전략이겠죠. 장전에 어떻게 내가 오늘 판을 이렇게 끌고 가겠다, 저렇게 끌고 가겠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쪽 파생판에 들어와서 제일 듣기 싫었던 말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수익은 시장이 준다는 소리가 제가 제일 듣기 싫었습니다. 왜 시장이 줍니까? 규칙대로 움직이는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역시 또 수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라도 공부 열심히 하시고 꼭 성공하셔서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